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주민수고요. 제가 이 중동에 관해서 작년 초에 이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이후로 이 중동에 관한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정치에 관해서는 작년 가을에 그 미 대선 그때의 행보를 예상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이 국제 정치, 중동 정치에 관해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요. 일단 이번에 새로 진행된 이란의 대통령 선거인 2021 이란 대선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또 이란 정치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제가 초점을 둘 거는요. 이란에 축전을 보낸 나라들, 즉 이란의 이 새로운 대선에 대한 축하, 요것에 대한 표시를 한 나라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제가 중동의 유명한 알자지라 뉴스에 있는 아랍어 기사를 번역해서 가져왔다라는 것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따 출처로 나올 건데요.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고요. 일단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이란 대통령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란을 공부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때까지 최근에 이란에서 대통령 했던 인물은 중도 개혁파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로 알고 계실 건데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성향이 완전히 강경 보수로 가는 라이시란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축전 국가들을 분석해 볼게요. 축전 국가들을 분석하면은 이란의 주변 국가와의 어떤 나라와 이 외교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가능하죠. 일단 강경 보수파로 우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력이 있냐면 인생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이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60대입니다. 60대 마시아드에서 출생한 이 인물이고요. 마시아드는 그냥 지역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란에서 나름 인구가 3위가 되는 도시입니다. 뭐 1위 당연히 테헤란이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8대 이맘 레자의 성지라는 이 도시가 되겠는데요. 그 이란은 아마 시아파 정부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니파랑 시아파가 나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아파 같은 경우는 무함마드의 직계 혈통인 알리부터 해서 12 이맘을 추구하는 그런 시아파 분류가 있죠. 그 대다수인데 그 중에 8대 이맘의 순교가 있었던 그런 성지가 마슈하드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 특히 시아파 사람들은 이 마슈하드라는 도시 자체를 아주 중요한 종교 성지로 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고요. 10대가 되면은 이제 QOM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란에서 아주 유명한 이맘들이 많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배우는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종교적인 수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가지고 특수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코스를 밟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20대쯤 되면은 사법부에 가입을 하는 분입니다. 사법부가 마리 사법부지 여기서는 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서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것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교적인 법도 같이 중시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94년까지 검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란에도 시위가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을 진압을 시키는 것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범들을 사형시키는 선고를 하는데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인물도 역시 그러기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사법부에서 일을 진짜 많이 하는 인물이 되겠고요. 2004년이 되면 2021세기가 넘어가면은 사법부에서 제1차장이 됩니다. 영어로는 First Deputy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사법부의 수장 제외하고는 거의 뭐 대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약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9년 완전 최근이죠. 이때 이 사법부, 이란에서 진짜 영향력 있는 것 중 하나인 법을 담당하는 사법부에 수장으로 임명됩니다. 이 사법부 외에 사법부의 수장이 짱이죠. 수장 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법부의 짱으로 임명되는 모습이죠. 당연히 이 종교법도 다스리고 여러 가지 정치범도 역시 다루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수 강경적인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런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강경 보수적 이렇게 완전히 이미지가 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런 정치적인 주요 세력들, 특히 사법부 부장을 포함해서 수장을 포함해서 이런 인물들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그런 이런 인물이 임명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죠. 아야톨라 하메네이인데 이 하메네이란 인물이 그 이슬람 혁명 때 1979년 때 그때 최초로 아야톨라 그 최고 지도자직에 올라갔던 호메이니 바로 다음 인물입니다. 그분도 지금 많이 늙었는데 그 인물도 많이 늙었었죠. 근데 그 인물이 종교의 주요직들을 많이 정치계의 주요직 그 임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절대자의 수준이죠. 그런 인물이 이런 라이시를 임명했다는 것,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와 관계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란은 완전히 강경 보수적인 인물이 현재 임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사실 뭐 이란 대통령의 그 대표 후보가 뽑히는 과정 역시 사실 최고 지도자가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나중에 다시 언급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다른 게 초점이니까요. 좌우지간에 최근에 중도 개혁파였던 로하니와는 다른 강경 보수가 되었다는 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이란의 행보에 축전을 보낼 나라가 있겠죠. 이란이 더욱 보수로 가는데 이것에 축전을 보여던 나라가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라와 그 단체, 정파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째, 뭐냐면요. 일단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중동에 관해서 아주 큰 이익을 지금 하려고 하는 입장이지요. 일단 뭐 지중해로도 진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홍해나 그리고 페르시아만 이렇게 여러 가지 권역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중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리아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 새롭게 이 강경 보수가 된 이란의 상황에서 더욱더 이런 축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라이시의 대선 승리에 축전을 보냈다 하고 이는 테헤란의 러시아 대사관의 보도 담당관인 막심 소슬로프가 노보스티 에이전시에 서한을 보내준 것에 의하면 그러하다. 축하 담화내에서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더 많은 협력 발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모스크바, 테헤란이야 각자 러시아나 이란의 수도니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상징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더 많은 협력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에서 좀 내로라하는 통신사 중에 하나가 노보스티 에이전시인데요. 리스 노보스티. 여기에서 전해졌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전통적으로 최근 근래 몇 년간에는 이란과 러시아는 시아 라인의 입장에서 물론 러시아는 시아파 국가는 아니지만 중동 내 권역 내에서 어떤 이익을 위해 시아 라인 국가들과 합쳐졌죠.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러시아, 이란은 어떻게든 이란도 역시 러시아에 가지고 경제적으로라든지 정치적으로 뭔가 기반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란 역시 중동 권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데 이때 러시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국은 아주 큰 변수가 있지 않은 한
협력 관계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예상이 되는 그런 국가였죠. 두 번째로 볼 국가는요, 바로 조금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요즘에 정서로 봤을 때는 너무 예상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라크고요. 이라크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아파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순위 비율도 아주 높죠. 거의 반반인데 그 백성으로서는 국민으로서는 사실 이라크는 시아파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80년대에 이 이란 이라크 전쟁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후세인 대통령이 사형당하고 축출되지 않습니까? 그 축출되고 사형당하고 순인데 그거 이후로 이라크는 사실 이란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는 부분이죠. 후세인 대통령 자체가 그 당시 8, 90년, 2000년 초반까지 해서 이란과 아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종파적인 이유도 그렇고.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질고가 있었지만은 현재로서는 회복세에 있는 그런 위치고,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사망은 했지만, 카셈 솔레이마니 대통령, 대통령은 아니죠.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었죠. 이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사망했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솔레이마니라는 인물이 이라크에서 활동했다는 것도 역시 어느 정도 이라크와 이란에 뭔가 맞아떨어지는 이익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라크 역시 이란에게 예상되는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예상 국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재미있는 거는요. 이 현재 대통령이 바르함 살리흐 대통령인데 이 인물은 좀 딜레마일 겁니다. 왜냐면요. 이 인물은 쿠르드계 인물이거든요. 지금 이라크에서 독립운동을 아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것도 배경이 아주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쿠르드계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쿠르드 수니파적이긴 한데 현재 시아파를 다 아울러야 되죠. 아무튼 국민의 어떤 다수의 입장을 좀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쿠르드 독립운동을 시키려고 쿠르드의 이익을 또 대변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또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죠. 여기서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웃고는 있지만 아마 속으로 딜레마가 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란과의 형식적으로 남아의 또 친선관계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축전을 보냈고 그 축하 담화내에서 이란과의 견고한 관계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종교임을 강조하며 안전을 확립하고 주권 존중을 통한 담화들의 우선순위를 둘 것 역시 강조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종교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영대를 좀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권 존중에 대한 담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마 역사적인 부분이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개인의 생각에 따라 이 축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걸 대표하는 말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런 복잡한 관계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이라크도 크게 보면 사실 그 시아 라인 있죠.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헤즈볼라 이쪽에 있는 파들과 그래도 아주 멀진 않은 가까운 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국가는 의외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즉 현재 정세로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터키입니다. 터키는 순위파 국가긴 해요. 하니피 계열의 조금 약간은 유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순위파 국가인 쪽인데 에르도안 대통령 자체가 현재로서는 뭔가 이 오스만 제국의 옛날의 이 감상과 그리고 터키의 이 종교 중심주의, 권위주의적인 걸로 좀 회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지금 터키가 사실은 최근에 EU하고 진짜 그 연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로파 리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축구 스포츠가 관련된 면에서 유럽과 같은 위치에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 요즘에 최근에도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 유로파 리그일 거예요. 네, 뭐 정확한 명칭은 또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결승전을 터키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위험 때문에
이 포르투에서 하게 됐죠. 이 포르투에서 하게 된 것 때문에 좀 불만을 표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실제로 그 표현을 했었고요. 아무튼 유럽과의 경제 정치적인 결합을 많이 시도했는데 일단 EU는 가입을 못했죠. 그래서 터키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서방 쪽보다는 좀 동방 쪽으로 많이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동 내에 개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뭐 러시아랑 이란 이런 나라들하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그 터키 그 전투기가 러시아 그러니까 터키 러시아가 좀 사실 전투기 격추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좀 갈등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아주 빠른 시기로 회복이 되었죠. 아무튼 순위파지만 그래도 이 시아라인 국가들하고 연대를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나라가 터키입니다. 결국에는 종교가 이 모든 중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읽어보면 터키가 에르도안 대통령 역시 대선 승리에 축전을 보냈다. 축하 담화내에서 이번 대선 결과는 친애하고 형제와도 같은 이란 국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 협력이 라이시 집권기 동안에 강력해질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 극복 이후 터키 이란 협력기구를 구실 삼아 이란을 방문할 것에 매우 행복하다라고 표현했다. 이거는 거의 뭐 극찬이죠, 사실. 그 이란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 입장일 겁니다. 특히 사실 뭐 축전만 보내서 좋은 현상이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친애하고 형제와도 같은 이란 국민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뭔가 이 다른 파지만 그래도 이 전략적인 국가 동맹이라 보니 좀 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이거에 더해가지고 이런 표현까지 합쳐뒀습니다. 뭐 터키 이란 협력기구 전략적 동맹 교구겠죠. 그렇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란을 방문할 것이다. 근데 전제는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이 된 다음이라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의도 자체는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일단 과시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와중에 조금 나름 디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이란은 지금 코로나가 극심한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지금 이란이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죠. 예, 그런 누적 확진자가 제일 많죠. 이런 것도 현실 인정을 하고 있는 디스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거랑 협력을 둘 다 보여주고 있는 멘트일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터키도 역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좀 더 복수적인 그 표현으로 해볼게요. 예, 한 부류에 세 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문단에 다 세 나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카타르 타밈 국왕이랑 쿠웨이트 나와프 국왕이 신임 이란 대통령에 대한 축전을 보냈다. 오마니 뉴스 에이전시는 하이삼 국왕이 라이시 당선에 대해서 축하했다라고 보도했다. 둘 다 축하의 의미만 여기서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더 이상 많은 표현을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사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타밈 뒤에 나와프 뒤에 더 알머시기 이름 많습니다. 근데 가장 앞에 이름만 제가 넣어서 했는데요. 하이삼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삼 뒤에 뭐 이름 많습니다. 네, 그런 건데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카타르 타민 국왕은 아주 젊죠. 40대인데요. 정말 젊은 신임 국왕입니다. 80년생이고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년대인가요? 최근에 쿠웨이트 전 국왕이 사망하고 그리고 후계자로 나와프 국왕이 즉위했는데 이 나와프는 진짜 늙었죠. 나이가 진짜 많습니다. 30년대 출생이고요.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두 국왕 다 걸프 국가죠. 오만다 다 걸프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 역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카타르는 이란하고 사우디 사이에서 알력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본 나라죠. 물론 카타르는 사우디하고 국가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제력이나 이런 허브적인 성격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 독립적인 성격을 많이 지녔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란의 이득을 많이 보기도 하고 최근에 사우디 이란과 단교를 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회복세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단교를 하면서 카타르 역시 이란과의 좀 그 사이를 좀 강화시키는 오히려 그런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는 뭐 당연히 뭐 사우디랑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페르시아만 걸프만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과의 이해관계를 뺄 수가 없는 그런 국가가 되겠죠. 오만은 그나마 좀 사우디랑 친하긴 하지만 음, 그래도 이란과 사우디의 다 눈치를 그래도 조금은 덜 보는 나라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란하고의 이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페르시아만 걸프만의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메시지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우호관계 때문에 보낼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국가의 그 의견, 국가 지배자의 의견을 보여주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는 표현이니까요.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사실 5번이 더 흥미로워요. 사실 5번 같은 경우는 UAE라는 나라가 또 역시 이란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단체라고 언급을 했죠. 이 단체란 말 들어간 게 바로 하마스 때문입니다. 정파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둘 다 병행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이란과 적대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이 나라하고 최근에 작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뭐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항공 직항 노선이 개편되고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갑작스럽게 강화시키고 있는데 전 사실 약간 UAE가 이란에다가 보낼까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지금 사우디 역시 이란하고 그 암묵적으로 이게 뭔가 협상을 시도하는 부분도 있었고 UAE도 역시 사우디와 비슷한 외교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역시 이 걸프만 페르시아만 여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어떻게든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그리고 안보를 확보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식적인 이유만으로도 이런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UAE 말만 그렇지 국방력이 엄청납니다. F-15도 많이 샀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하고 뭐 군비 경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이는 관계. 이란한테 메시지 하나 정도 보낼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아무튼 그런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UAE는 좀 특이해요. 일단 UAE는 토호국 출신이죠. 토호국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건데 가장 대빵인 토호국 지역은 아부다비겠죠. 수도이기도 하고 두 번째가 두바이인데요. 이 두 쪽 다 축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아부다비의 왕세자인 크라운 프린스죠. 모하메드 빈 자예드 라이시 이런 이름 똑같네요. 라이시. 일단 축전 보냈고요. 두바이의 수장도 역시 같이 보냈습니다. 부통령 역할을 하고 있죠.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이렇게 보내는 나라입니다. 야, 근데 하마스가 진짜 당연히 뭐 이란한테 당연히 보내겠지만 좀 특이하죠. 알자지라에 언급이 될 정도니까요. 국민들이 그를 선택한 것이라며 라이시 당선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스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아니죠. 그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가자 지구를 거의 점거하고 있는 정파입니다. 정치파입니다. 근데 이 파 자체도 역시 이란한테 보냈다. 사실 하마스 역시 시아파 라인 아니지만 그래도 중동 내 구도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헤즈볼라 그리고 그 시리아 정부 그리고 이 이란 이쪽하고 같은 계열의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적인 지원, 무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대이스라엘 정책일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는 당연히 이란한테 이런 걸 보낼 만도 하지만 근데 이게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특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기사에 언급된 것들은 이 단체 국가들입니다. 일단 뭐 더 많은 나라들이 보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이 언급된 거는 이 나라라는 거 이렇게 대표적으로 언급됐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외에 이
이 선거 결과에 의심을 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서방에 영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데요. 미국도 그렇고. 네, 여기서는 일단 축하를 보내는 국가들을 정리해받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대선, 이란 대선에 관해 가지고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련이 있게 될 것인가? 이거는 뭐 나중에 영상을 만들면 만들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네, 결국에는 이란은 현재 8천만 인구이고, 그리고 석유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란 해벽상을 통해 가지고 그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이란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2015, 2016년에 역시 한때 잠시 이란 붐이 불었었습니다. 그때 그 협상 때문에 이란 제재가 풀렸죠. 오바마 때. 근데 이게 다시 냉각되고 다시 지금 다시 뭔가 되려고 하는 부분인데, 만약 이 강경 보수 대통령 라이시 대통령이 핵 협상하지 않겠다, 강경하게 나가겠다, 미국하고는 협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미국은 지금 경제 제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나라 만약에 이 라이시라는 사람이 핵 협상을 하지 않고 경제 제재를 불사한다라고 말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진출하기 어렵겠죠. 제조업 진출.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 약간의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라이시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게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견,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EU와의 관계, 이란 해벽상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국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상 행보는 보이지만 그래도 변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기사를 분석했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내용이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